아이고, 안녕하십니까. 일요일 날 잘 쉬고 계십니까? 오늘은 설 연휴 후에 첫 번째 맞는 일요일이네요. 그래서 설 끝나고 좀 많이 루즈해졌어요. 그러다가 이제 설 끝나고 좀 움직이다가 어제 오늘 좀 쉬니까 이제 좀 진짜 쉬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혹시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는 이제 제가 담배를 피고 있으니까 좀 담배 이런 걸 또 싫어하시는 분들은 많이 역겨워할지도 모르겠네요. 그러나 저는 애연가이기 때문에 그냥 담배를 핍니다. 일요일 날 집구석에 틀어박혀서 뭐 할 일이 뭐 있습니까? 이렇게 영상이라도 날리면서 또 이 영상을 또 사랑해 주는 분들과 또 함께 하고자 뭐 이렇게 영상을 올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유튜브라는 것은 좀 단점이 있는 것 같아요. 일방향이잖아요. 그냥 저 혼자 그냥 떠들고 그 보시는 분들은 그냥 할 수 있는 것은 뭐 댓글, 좋아요 뭐 이 정도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또 페이스북도 제가 합니다만은 페이스북은 그래도 약간의 그 쌍방향이 있어요. 기능 여러 가지 이렇게 보면은 그래서 참 이렇게 일방향으로 떠들다 보면은 또 제 말이 막 엉뚱한 방향으로 셀 수도 있고 토론이 아니기 때문에 제 뭐 일방적인 제 혼자만의 그 시부리는 소리지 않습니까? 그런 면도 있습니다만 또 제 자신의 의견을 또 명확하게 전달할 수 있는 그런 또 기능 그런 그 좋은 기능도 있다고 생각이 짧게 한번 얘기해 보면 오늘은 그 윤석열과 이재명 그리고 진중권 거기에 이렇게 격돌이라는 표현은 좀 하기 싫고요. 그 비교 대상이 되는 조국, 김경수, 유시민에 대해서 한번 짧은 얘기를 좀 해보고 싶습니다. 윤석열이라는 존재가 세간에 알려지기 시작한 것은 그때 그 국정원 댓글 사건 수사할 때 자천됐던 것 정도. 그리고 이제 뭐 남의 어떤 생김새까지 뭐 이렇게 얘기하면은 그것이 모르겠어요. 아무튼 제 느낌입니다. 윤석열을 보면 약간 선머슴 같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행색이라고 해야 되나? 하여튼 뭐 옷차림다 이런 것도 너무 그 검소한 느낌이 그냥 저는 윤석열을 보면 그런 생각까지 들어요. 저분 머리는 제대로 감고 다니나 속옷은 제대로 갈아입나 구두는 뭐 혹시 한 10년 신고 다니는 거 아닌가 할 정도로 좀 검소하면서도 탈탈한 또 시골 냄새가 푹푹 풍기는 또 그런 이미지라고 저는 느끼거든요. 그래서 윤석열 총장이 항상 하는 얘기가 뭐 저는 정무 감각도 없고 근데 오히려 그분이 그렇게 정부 감각이 없는 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윤석열 총장이 말하는 정무 감각이 없다라는 것은 나는 뭐 세간의 눈치나 아니면 권력자의 눈치나 뭐 이런 거 그냥 안 보고 자기가 하나의 그 검사, 법률가로서 그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하지 않습니까? 대통령이 자기를 임명을 했지만은 결국은 국민이 대통령을 또 임명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대통령 위에 누가 있습니까? 바로 우리 국민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오기 때문에 윤석열은 오직 국민만을 쳐다보며 그리고 국민이 부여한 공권력은 무엇로 표출이 되었습니까? 바로 헌법과 법률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국민만을 바라보며
국민이 주신 그 헌법과 법률, 법원칙에 입각하여 자기의 소명을 다하겠다는, 어떻게 보면은 좀 단순해 보이지만은 그것이 굉장히 정도의 길을 가고 있는 거죠. 그렇게 생각되지 않습니까? 그런 윤석열을 보면은 선머슴 같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의 면면에서 나타나는 그의 어떠한 그 소신, 또한 정의감, 또한 국민에 대한 애민 정신이 느껴집니다. 윤석열을 좀 뭐 그 정도 평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다음에 제가 쭉 따라다녔던 우리 이재명 지사, 이분 역시 강골이면서도 불이나 불공정이나 불평등 이런 거에 전혀 타협하지 않는 그런 엄청난 정의파이죠. 아마 그런 게 쌓였을 때는 자기의 그 살아온 어려운 환경도 많이 또 작용을 했겠죠. 사람이라는 것은 후천적으로 만들어지는 부분도 많이 있어요. 뭐 성선설, 성악설 뭐 이런 것들 뭐 옛날에 그 중국 사상도 있습니다만은 자기가 살아오는 인생에서도 겪으면서 많이 또 본질이 변화를 합니다. 아마 이재명의 오늘날의 이재명은 지금까지 살아온 그의 역정이 너무나 참 파란만장하고 정말 우리 일상적인 사람이 좀 견디기 어려운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는 그렇게 모질고 그러면서도 올바른 정의에 대해서는 철저히 지키려고 하는, 그리고 자기가 현실과 타협했을 때는 결국 자기가 무너진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는 형에게도 엄격했고 가족에게도 굉장히 엄격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사가 성남시장이 됐을 때 정말 아마 그 가족들은 온갖 핍박과 고초를 그리고 험난한 인생을 살았기 때문에 많은 기대를 이재명에게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재명은 공과 사를 엄격히 구별했던 이 시대의 행정가이고 정치가입니다. 뭐 이재명의 뭐 우인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들은 바로는 이재명이 성남시장이 되고 나서 여동생이 어디 청소부 미화원인가 하다가 여동생이 죽습니다. 거기에서 이재명은 모든 사람들 앞에서는 의연한 모습을 보였지만은 친구들 앞에서는 펑펑 울었다고 합니다. 내가 정치의 길을 가지 않았으면 내 여동생은 죽지 않았을 것이다. 내가 돈이나 벌고 이랬으면 여동생이 어려우면 형제자매에게 도움도 줬을 텐데 내가 정치를 선택했기 때문에 그런 여동생을 조금이라도 편한 보직으로 변경해주면 나는 결국은 공권력을 사적으로 이용한 사람밖에 안 된다. 결국은 내가 정치에 나섰기 때문에 여동생이 죽었다 하면서 오열을 토했다고 전해 들었습니다. 저는 그 얘기를 듣고 참으로 이 얘기를 전할 때마다 저도 오열하고 눈물이 나서 얘기 진행이 안 될 정도입니다. 그러나 이재명 지사가 요즘 너무 조용하지요. 이 난세 뭔가 한마디라도 할 텐데 왜 그는 침묵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리고 오직 경기도의 행정만을 위해서 혼신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재명을 지금까지 지지했던 사람으로서 이재명의 현재 태도에 대해서 못마땅함을 느끼고도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이재명의 그런 현재 상황을 누구보다도 잘 알기 때문에
이재명의 침묵, 그리고 현재 침묵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경기도의 도정을 위해서 자기 몸을 바쳐가면서 자기의 맡은 직무를 열심히 하고 계십니다. 다음 또 진중권이라는 분에 대해서도 이분 또 인상 갖고 자꾸 얘기하면은 그것이 인신공격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이분 턱을 딱 보면은요 굉장히 좀 강하게 느껴져요. 제가 그 운동은 못합니다만은 운동을 보는 것은 좋아해요. 특히 제가 좋아하는 운동이 복싱이거든요. 권투. 요즘은 우리 복싱 열기가 많이 죽어 있습니다만은 제가 젊었을 때 살아온 인생에서 복싱 세계 챔피언 탄생하면은 난리가 났던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뭐 그때 축구도 그랬고. 그 진중권 씨의 그 이 아가리를 보면은 그 턱의 맷집이 굉장히 강할 것 같아요. 진중권 씨 아무리 턱을 가격해도 이 사람 턱을 모르죠. 진중권 씨의 가장 약점은 어디일지는 또 모르겠습니다. 제가 감히 한번 얘기해 보면 진중권 씨의 가장 약점은 가슴일 것 같아요. 자기 가슴의 억장이 무너지면 이 양반은 급 자기의 포스를 잃어버리고 어떻게 보면은 진중권 씨가 연일 맹폭을 가고 있는 것도 진중권 씨의 가슴이 이미 무너져 내려버린 겁니다. 사실 진정한 전략가고 진정한 공격수라면 저격수라면 어느 정도 진중권 씨가 지금 약간 중심을 잃을 정도로 맹폭을 가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우리는 그 사람의 순수함과 참인간, 참인간이라는 그 느낌이 옵니다. 진중권 씨는 자기 가슴을 누군가가 더럽히면 전율하고 몸부림치는 이 시대의 참 지식인이요 참인간이라는 그런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진중권 씨가 어떤 자기 자신의 사리사욕이나 어떤 그 자리를 노리고 아니죠. 전혀 그 양반은 그런 걸 노릴 사람이 아닙니다.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그것을 누군가가 거짓과 이선으로 깨부셨을 때 그거에 대해서 참지 못하고 폭발하는 그런 참인간이라고 저는 봅니다. 현재 우리 삼총사 윤석열, 이재명, 진중권을 격하게 응원하며 또한 4.15 총선은 매우 중대한 우리나라의 미래의 전망이 걸려있는 중대한 선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진중권 씨와 똑같은 마음으로 민주당만 찍지 말자. 아니죠. 민주당 내 이재명파 같은 그러나 그들이 또 너무 침묵하고 있다는 것이 참으로 속상합니다. 민주당 내에 이재명 계열 정도의 그런 정치가들은 우리가 지켜줘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친문파들에 대해서는 특히 청와대에서 대거 출마한다는 달창들은 절대 당선시켜서는 안 된다는 생각입니다. 그러면 2부에서 조국과 김경수 그리고 유시민에 대해서 제 개인적인 생각을 말해보고자 합니다. 잠시 후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